자, A4 용지 이쁘게 준비를 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확통과정 우리가 방학 동안에 좀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지만, 알겠습니까? 이제 또 계약을 했고, 계약해서 이제 학교 진도 따라갈 때 좀 도움 되라고 개념 총정리, 공식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공부했습니까?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오케이. 자, 순열이라는 건 뜻이 뭐였습니까? 순서 있는 배열이었지. 맞나요? 그리고 순열은 뭐라고 표현해요? 대문자 P라고 표현했고요. NPR은 뜻이 뭐였습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배열하는 게 바로 NPR이었지. 맞나요? 자, 그래서 NPR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이면 얼마? N-1. 하나 더 줄이면 N-2. 찡찡찡. 마지막 놈은 얼마였죠? N-R 플러스 1과 같이 몇 개 연속 R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연속 R개 연속 하나씩 줄여서 곱하는 게 바로 순열이었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것의 증명용 공식은 뭐였었냐면 n-r 100분의 얼마 n팩이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거의 쓰이지 않을 거예요. 고3 때부터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npn은 그러면 뜻이 뭐였습니까?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그 n개를 배열하는 게 바로 npn이었지. 맞나요?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이면 얼마? n-1이야. 찡찡찡. 그럴 때 마지막 숫자 계산하는 공식, 마지막 숫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앞에서 뒤에 거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준 거야? n에서 n 빼면 얼마예요? 빵이죠? 하나 더 해주니까 얼마? 1이지? 즉, 뭐 나올 때까지?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게 바로 npn이었다고? 요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했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 빵팩은 얼마? 1이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고3이니까 몰라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그러면 조합이라는 건 그러면 뜻이 뭐였습니까? 조합. 순서 있는 비율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뽑기만 하는 게 바로 조합이었지. 맞습니까? 그럴 때 조합을 우리는 영어로 대문자 C라고 했고요. NCR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럼 NCR은 뜻이 뭐였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였지?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뒤에 거 팩토리얼 R팩분의 순열 NPR이었습니까? 그리고 요 놈의 증명용 공식 얼마? n-r팩 R팩분의 얼마? n팩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고3이니까 이런 건 안 써먹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할 때 물론 나머지 공식도 중요하지만 확통 단원에서 요 공식 못 써먹으면 난리 났었던 공식 뭐였습니까? NCR은 얼마? NC N-R과 같았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요 공식을 이해 못하면 못 써먹으면 확통 문제들은 선어 문제가 날라가. 오케이?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었고요. 당연히 NC에는 NC빵은 얼마? 1이었고 NC1은 얼마? N이었다고?
그러니 그리고 요 공식은 외워두면 여러분들 한 문제 확보가 되는 공식. NCR을 둘로 쪼개는 공식 얼마였죠? n-1c r 더하기 n-1c r-1이었습니까? 요 공식을 이제 말 짓기 좋아하는 수학 선생들은 하키 스틱 공식이라고 불렀어. 아니면 뭐 삼각형 공식, 아니면 뭐 다윗의 별 공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자 그랬을 때 요거 잘 써먹어야 돼요. 어떻게 써먹었습니까? 무조건 둘로 쪼개지거나 무조건 합해지는 게 아니라 자 n-1, n-1 앞머리 갖고 R-1 몇 끗 차이? 한 끗 차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앞머리 갖고 한 끗 차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 커지고 큰 놈 따라온다고? 오케이? 자, 하나 커지고 큰 것 따라온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소개했었던 그리고 우리 확률과 통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달시키고 암기하고 있어야 될 공식이라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공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아이디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공부하고 있는데 순열과 조합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우의 수를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공부했던 거라고. 자, 그럴 때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은 언제 써먹었습니까? 또는 이라는 접속사, 뭐뭐 이거나라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합의 법칙을 썼었고요. 자, 곱의 법칙은 언제 써먹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 또는 동시 상황뿐만 아니라 연속 상황에서도 우리가 곱의 법칙을 써먹었었지.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식하게 세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겁내지 말라고 했어. 맞니? 자, 그럴 때 근데 진짜로 무식하게 세면 안 되고 순차적으로 세면 실수 위험이 줄어든다고? 자, 순차적으로 센다는 말은 바로 뭐였습니까? 영어면 알파벳 순, 숫자면 숫자 순, 뭐 가나다면 가나다 순 등과 같이 자,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세면 좋다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중복 없이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세는 걸 공부했던 거라고.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자, 1학년 때 어디까지 공부했었다고? 순열과 조합까지 공부했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순열을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해서 이제 더 다양한 순열을 배울 거고 조합에서는 중복 조합을 하나 배우게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었어. 자, 그럴 때 경우의 수를 셀 때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 여러 가지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여러 가지 뭐가 있었죠? 뭐 가장 이번 시험에도 무조건 나올 거. 이웃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웃에 있으면 묶어서 한 사람 치고. 맞지?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었지? 나머지 먼저 배열한 다음에 끼워 넣기. 요런 아이디어들은 꼭 외워야 돼. 이 풀이법들은. 알겠죠? 오케이? 나중에 생각나면 더 한번 언급해 보고요. 자, 그럴 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3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순열을 공부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순열에는 여러 가지가 있나 봐.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말 그대로 순열이야. 그러면 요 순열은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이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름을 붙이면 직순열이었어. 직순열.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고1 때까지 배웠던 순열을 우리가 직순열인데 그냥 직은 생략하고 순열이라고 불렀을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가 이제 중요하겠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직순열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뭘 배웠니? 원순열을 공부했지. 자, 그럴 때 홍반장한테 확통 배우는 걸 행운으로 생각하라고. 알겠습니까? 원순열은 뜻이 뭐였습니까? 원순열. 정확히 외워야 돼. 뭐? 구분 되지 않는 자리에 원형 배열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부른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핵심이라고 요게 자리가 구분되지 않는 순간까지만 원순열이야. 알겠습니까? 자리가 구분될 때부터는 이제 그냥 순열, 직순열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어줬었지. 자, 공식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n개의 원순열은 얼마였습니까? n-1 100이었나요? 오케이? 자, 뭔 말이냐면 자, 유도과정까지 예전에 설명했었지만 이제 유도과정 생략할게요. 이렇게 원타겟 테이블이 있고요. 이 원타겟 테이블에 지금 4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고 오케이? 요 4자리에다가 4명을 앉히는 경우라고 앉히는 경우 앉게 하는 경우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 미스 박이 그때 질문했었잖아요. 가로쳐놓고 항상 단서 조항에 뭐가 있었냐? 회전에서 같은 모양이면 같은 거 취급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즉 원순열이라는 건 뺑뺑뺑. 어메? 이건 돌려봤자 안 돌아가는구나. 아무튼 원순열은 회전을 시켰을 때 똑같은 자리면 똑같은 거라고. 즉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뺑글뺑글뺑글 돌리면 다 똑같은 자리죠. 맞나요? 그래서 구분되지 않은 자리니까 원순열이야. 그래서 4명의 원순열 얼마라고요? 4-1 획이라고? 근데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어줬잖아. 이러한 직사각형의 방이 있고요. 여기에 출입문이 있고요. 그 방 안에 원타겟 테이블이 있고 그 원타겟 테이블에 4개의 자리가 있고요.
자, 그럴 때 대답해 보라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도 원탁에서 원탁 둘레로 원형으로 비교하는 거잖아. 맞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도 말 그대로 그냥 원탁의 테이블에 원형으로 비교하는 거잖아. 상황은 똑같잖아. 근데 요 네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라고? 4팩이라고 4팩. 이거하고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Y. 요 자리는 구분되는 자리죠. 문 앞자리잖아. 문 맞은편 자리, 문 오른쪽 자리, 문 왼쪽 자리 다 구분되는 자리라고. 자리가 구분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야. 원형으로 배열한다 해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대로 4팩이 되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정삼각형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정삼각형에다가 이렇게 9좌석에다가 9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오케이? 그러면 원순열 취급하면 몇 명입니까? 몇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야? 9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9-1 팩이라고? 그치? 근데 원순열이 아니죠. 구분되는 자리가 유빈 구분되는 자리가 몇 개 있어요? 어? 뒤지기 패불기 전에 똑바로 대답해. 몇 개? 죽여버릴 거야. 미림 구분되는 자리가 몇 개야? 으악! 이것들이 죽을라고. 소윤 구분되는 자리가 몇 개야? 참 눈치채 보던데. 예, 세 개 맞죠? 어?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는 같은 자리지. 오른쪽 자리 맞니?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가운데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왼쪽 자리. 그래서 구분되는 자리가 몇 개 있어? 세 개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럴 때 그러면 대답해 보라고. 이러한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고요. 여덟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고. 요 직사각형 테이블에 하나, 둘, 셋, 여덟 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개? 8 팩토리얼이 된다고? 왜? 다 구분되는 자리죠? 두 명, 긴 모서리에 두 명 앉는 자리에 뭐 왼쪽, 오른쪽. 이거 짧은 모서리에 한 명 앉는 자리. 짧은 모서리에 두 명 앉는 자리. 왼쪽, 오른쪽. 긴 모서리에 세 명 앉는 자리에 왼쪽, 중앙, 오른쪽. 다 구분되는 자리지. 그럼 구분되는 자리면 무조건 원순열이 아니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구분되지 않는 자리에 원형돼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요 문제, 요 아이디어가 하나 출제가 될 거라고. 자,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도 출제됐고, 자, 별 이쁘게 그려보시고, 잠깐, 안 이쁘네. 이렇게 완벽한 좌우 대칭인 별이 있어요. 요 별에다가 끝자리에다가 5개의 의자를 놓고요. 가운데 교차 지점에 5개의 자리를 놨고 그랬을 때 요 10개의 의자에
10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회전에서 같으면 같은 거라고 했지. 그러면 똑같은 자리는 어디야? 똑같은 자리. 요 바깥쪽 자리는 똑같죠? 빙글빙글 돌리면 이 안쪽 자리도 똑같이 빙글빙글 돌리면 맞니? 하지만 분명히 바깥쪽 자리하고 안쪽 자리는 다른 거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안 치라고. 그러면 어디 먼저 안 칠까? 바깥 먼저 앉게 할까요? 그러면 바깥쪽에 5명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10명 중에서 5명을 뽑아야 되겠죠? 바깥쪽에 앉을 사람. 그러면 그 5명을 뽑고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얼마? 5-1 팩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A, B, C, D, E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 10CO라는 건 10명 중에서 5명 뽑은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5명은 뽑으면 안 하죠? 나머지 5명 중에서 5명 뽑으면 5CO는 어차피 얼마예요? 1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는 없고. 그러면 그 5명을 이제 여기다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바깥쪽도 원순열이니까 이 안쪽도 원순열. 이제 아니죠? 요 자리는 무슨 자리야? A와 E가 사이 자리죠? 요 자리는 A와 B의 사이 자리와 같이 이 자리들은 이제 다 구분되는 자리라고. 그래서 곱하기 얼마가 돼? 5, 100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원순열에 대한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원순열이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뭘 공부했었냐면, 아이고. 번호가 이제 몇 번입니까? 3번입니까? 중복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자, 중복순열이라는 건 그러면 뜻이 뭐였냐면 중복을 허용하여 뽑아서 배열하는 것이 바로 중복순열이었다고? 자, 중복순열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파이라고 표현했고요. n파이 r이라고 표현해서 n파이 r은 뜻이 뭐였습니까?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 배열하는 것이 바로 중복 순열이었지. 그러니 그럴 때 n파이 r 계산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앞에 것에 뒤에 것은 n의 r제곱이 바로 n파이 r을 계산하는 공식이었어. 오케이? 근데 홍반장한테 확통 수업 듣는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알라고 선생님이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은 한 번도 문제 풀면서 설명하지 않았지. 알겠니? 자, 즉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즉 중복순열 문제는 누구한테 선택권이 있는지, 누가 선택당하고 있는지 선택과 피선택 문제라고. 선택과 피선택 문제. 오케이? 그런데
요거 하나만큼은 꼭 외우자고 했어. 중복순열의 대표 주자 2개 외우자고 했죠. 중복순열에서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와. 뭐였죠? 모스부호였고요. 모스부호 알죠? 띠, 띠디, 띠디띠디띠. 오케이? 그럼 모스부호와 또 뭐? 기명 투표가 있었지? 이거는 꼭 외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기명 투표의 반대가 뭐예요? 기명 투표의 반대. 무기명 투표잖아. 맞니? 그러면 무기명 투표는 뭐였지? 중복 조합이었지. 그래서 반드시 외우라고. 외워.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이야.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이고 무기명 투표가 중복 조합이고. 오케이? 이건 뭐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억지로 공식에 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쭉쭉 자연스럽게 대입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세 번째였고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까? 음. 자, 그러면 네 번째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많이 출제되고 재밌는 개념이었어. 네 번째가 바로 뭐였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습니까? 맞죠? 뭐 예를 들면 A 찡찡찡 A가 B게 있고 B 찡찡찡 B가 R게 있고 Q게 있고 찡찡찡 C가 R게 있고 토탈 N개가 있다고 할 때 오케이? 요것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였습니까? 전체 배열하는 경우의 수 M팩을 뭘로 나눈 거? A가 P개니까 B팩, B가 Q개니까 Q팩, C가 R개니까 R팩으로 나눈 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지? 맞니? 이제 자질구레한 설명은 안 할 거라고, 잉? 알겠습니까? 실전 필요한 것들만 설명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여러분들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될 것인데요. 자, 무조건 출제되는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죠? 뭐였죠? 순, 정, 순, 가딧, 순이었습니까? 오케이. 자, 뭐였죠?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취급하면 된다고.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뭐라고 외우자고 했습니까? 순정순, 까짓순이라고 외우라고. 순정순, 까짓순, 순정순, 까짓순. 오케이?
뭐 예를 들어보면 A, B, 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뭐냐고? 다섯, 아홉. 얼마? 9팩을 A 2개, 2팩, B 3개, 3팩, C 4개, 4팩으로 나눠준 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다고? 맞니? 자, 그럴 때 뭐냐? 오랜만에 쓰니까 이것도 헷갈리네. 수학 스펠링이 뭐지? Mathematics. Mathis? 뭐냐고? Mathematics. 맞는 것 같은데? 몰라. 아무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잖아. 맞지? 그러면 요 스펠링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냐고? 11팩 나누기 M 2개 2팩 A 2개 2팩 E C 또 T 2개 얼마? 2팩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거 무조건 나올 거라고 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 모르는 영어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요런 단어가 있어요. 오케이. 콜다공증이라는 단어야. 오스테오포로시스. 오케이. 아무튼 요 단어일 때, 어, T는 P 앞에, T는 P 앞에, T는 R 뒤에 있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뭐의 순서가 정해진 거죠? T하고 P하고 R의 순서가 정해진 거지. 맞죠? 그러면 순서가 정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같은 것 취급해버리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이제 새로 배열해버려. 자, T하고 P하고 R은 같으니까 P도 T로 바꾸고 R도 T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뜻이야. 같은 것.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O, S, T, E, O. P도 뭐? T로. O, R도 뭐? T로. 오케이? O, S, I, S.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외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거 운매 몇 글자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 뭐요? 12개나 됩니까? 12팩. 나누기. 그러면 5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얼마? 4팩. 또 S가 하나, 둘, 셋.
얼마? 3팩. 그리고 t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얼마? 3팩. 틀린 데서 말해줘요. 2는 하나밖에 없죠. 5는 셌고요. 오케이. 다 셌습니까? 요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해 안 되면, 즉 무슨 말이냐면 T하고 P하고 R이 배열되는 것은 순서가 T는 P 앞에 와야 되니까 T, 그리고 T는 R 뒤에 와야 되니까 R, T, P. 요렇게 딱 순서가 정해진 거야. R하고 T하고 P는. 그러면 이거는 배열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거 배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R, T, P밖에. 맞니? 그럼 원래 이거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3팩이잖아. 3팩만큼 중복되어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같은 거 취급하는 거라고. 즉, 세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 3팩이 아니라 한 가지라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T를 배열하는 경우도 몇 가지예요? 한 가지인 거지? 맞아? 그러면 세 개를 배열하는 것도 한 가지. 같은 거 배열하는 게 한 가지니까. RTP를 배열하는 것도 한 가지니까 순서가 정해진 것은 그냥 같은 거 취급해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는 학생도 무조건 이거 외우라고. 순정순, 가리순, 순정순, 가리순. 알겠습니까? 오케이. 물 한 잔씩 먹고 올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순서가 정해진 순열에서 나오는 100% 출제 유형 바로 뭐였습니까? 최단 경로의 수 구하는 문제였다고? 최단 경로의 최단 경로의 수? 자, 그러면 최단 경로의 수는 선생님이 두 개로 나눠서 풀자고 했지. 최단 경로의 수는 모양이 정형적인 경우랑 모양이 깨진 경우, 비정형적인 경우. 자, 정형적일 때는 공식 대입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비정형적일 때는 직접 세는 것이 바로 자, 좋은 방법이었어? 물론. 선생님 저 귀찮으니까 몽땅 세버릴래요 라고 해도 된다고. 근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러한 도로망이 있다고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귀찮으니까. 오케이? 자, 그럴 때 요 지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하고 이 지점을 우리가 B라고 할게요. 자, 그럴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라고 A에서 B로 가는 그러면 A에서 B로 가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몇 칸은 가야 됩니까?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은 가야 되지.
맞니? 즉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자, 한번 봐봐. 방금 했던 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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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갔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방금 했던 것은 어떻게 간 거야? 하, 우로 간 겁니까? 맞지? 우. 맞죠? 자, 만약에 요렇게 갔으면 어떻게 간 거예요? 하, 하로 간 거지. 맞아? 아, 그러면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우라는 놈이 몇 번 발생해야 돼? 네 번 발생하고 하라는 놈이 몇 번 발생해야 돼? 두 번 발생해야 되지. 즉 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몇 개를 배열하는 거? 6개를 배열하는데 자, 네 개 같으니까 4팩, 하하, 2개 같으니까 2팩. 이게 바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오케이? 자, 이런 방법과 직접 세는 방법. 직접 가봐.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여기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맞아?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것은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것과 이것의 합이니까 여기는 얼마? 2가 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늘어나는 방법은 없죠? 그러면 그대로 한 가지고 여기는 요 방법 또는 요 방법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고 여기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늘어나는 방법은 없죠? 그러면 그대로 한 가지고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 더하면 얼마? 세 가지고 여기는 세 가지 더하기 세 가지 6가지고 여기는 늘어나는 길 없으니까 한 가지고 여기는 세 가지 한 가지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순열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공식들이었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빨리 프린트 좀 풀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순열 파트까지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야 된다고? 알겠니? 야, 미스박은 다 풀었다고? 안 풀리는 거 없이? 안 풀린 거 있어? 그럼 다시 도전하고 다음 장 이어서 풀어. 오케이?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순열 총정리 한번 했고요. 끊기면 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또 조합하고 이항정리 총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확률 총정리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숙제랑 결합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너희들 또 확통 수업 한 번도 안 했어? 미리미? 확통, 확률과 통계. 아, 수업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시험 내겠다 그런 말 안 들었는데 교과서 위주로 낸다고? 너는? 수업 들었는데 음, 뭐 시험 갔는지 자꾸만.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빨리 프린트 풀어 버리세요.